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슈퍼차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려는 이유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애아빠가 됐습니다. 정말 기쁨? 뭔가 감정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뭔가 벅차오르고 요즘 많이들 결혼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을 강요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는다는 경험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정말 귀중한 건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경험을 다 겪을 필요는 없겠죠. 뭐 저도 놓치는 귀중한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귀중한 경험 중 충분히 이거는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참 힘든 일이니까 알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 것에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이를 이제 낳으면서 이제 어닉스펙트,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고 그거에 있어서 전기차가 전혀 대응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슈퍼차저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요. 최근 기사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기사입니다. Everybody wants EV. 그러니까 EV 차징을 원하죠. 근데 아무도 건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현대가 이렇게 하겠다, 뭐 아우디나 벤츠가 다른 뭐 협력사들과 통해서 깔겠다. 모르겠습니다. 유럽은 까나요? 미국에선 전혀 깔고 있지 않습니다. 예. 깐다 하더라도 느리죠. 그래도 속도가 느리면 많으면 되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도 진짜 중요합니다. 살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어닉스펙트한 일을 많이 겪고 자동차 연료를 채우는 게 진짜 휘발유 같이 순식간에 충전이 되지 않으면은 진짜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불편함이 있고 1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저도 한 4개월에 지금 2번 겪었는데 첫 번째 일은 제 노동과 시간을 투여해서 금방 해결이 됐지만 두 번째는 결국 테슬라 모델 3를 몰지 않고 벤츠를 몰고 갔죠, 결국. 예. 이런 대안이 없고 오롯이 전기차만 유지되는 상황이면 지금보다 충전 상황이 더 나아진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 많이 있어야 됩니다. 슈퍼차저에는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제가 인트로 영상에 썼던 거는 이게 72kW고요. 이건 현재 저희 집 주변에서 150kW를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 몇십 분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이게 아마 풀로 차지되는 데는요. 물론 80%까지 가는 데는 거의 이건 뭐 2배 차이가 나지만 풀로 충전되는 데는 그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이제 JFK에 장인 장모님을 픽업하러 가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요즘 너무 테슬라가 차를 너무 많이 팝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집 주변에 이거는 안 그래도 가깝지도 않은데 얘는 충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전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갔는데 진짜 갔는데 다른 이제 인터넷 블로그를 참조했는데 이런 상황을 제가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기다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가하게 충전을 했었지 이게 좀 기다리나 보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게 급해 죽겠는데 충전을 못하니까 정말 물론 테슬라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에서 슈퍼차저를 찍으면은 지금 몇 대가 이제 충전 중이고 얼마나 자리가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알고 가긴 했는데 그래봐야 한두 대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 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넘치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JFK 공항 근처에 아주 큰 이게 슈퍼차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앞불싸 이거였죠. 속도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거였는데 저는 빨리 장인 장모님을 픽업해야 되고 지금 와이프가 뭐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불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충전을 하질 못했습니다. 겨우 이제 병원까지 가는 정도였고 결국은 차를 바꿨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6천만 원이죠. 5만 불을 쓴 차가 이런 응급시에 대응이 안 되면 그냥 일종의 장난감에 불과해집니다.
정말 전기차는 아직 뭐랄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장난감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블로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겪었는데요. 슈퍼차저가 너무 이제 어뷰즈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차들은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쉽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슈퍼차저의 고리 부분이 금방 이탈락돼서 이 보시면 여기 이제 거는 부분이 여기 이제 거는 고리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여러 사람이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이 고리가 금방 닳아가지고 이게 확 떨어지게 되고 이 포트가 상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오래 쓰게 되면은 결국 차저가 고장나는 사태가 꽤 발생합니다. 테슬라가 이 점을 좀 인지하고 이걸 좀 내구성 있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렇게 차가 많이 팔릴 걸 생각을 안 했던 건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슈퍼차저가 간간히 가보면은 많이 설치된 데는 한두 개는 고장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빈번히 있고요, 꽤. 이런 거는 전혀 예측을 못했고, 여러 이제 다른 사례들 중에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은데, 그래도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슈퍼차저를 꽂았는데 속도가 안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도 안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50kW, 이제 250kW를 이제 뿌리고 있는데, 150kW 차저의 모든 차들이 꽉 차서 충전하게 되면 속도가 반감됩니다. 이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에 두 개가 이제 슈퍼차저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2kW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러 그런 사례들이 이미 서부의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신 이제 분이 여전히 주말에는 마즈다를 타고 다니신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는 정말 끝내주는 차입니다. 제가 소유했던 차들 중 가장 엄청난 핸들링과 엄청난 성능, 그리고 엄청난 주행 보조 장치. 저는 정말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본질에 있어서 연료가 제때제때 충전이 안 된다는 점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휴게소에 50kW짜리 많다고 하는데 72kW짜리도 저는 불충분했습니다. 차는 늘 움직여야 되고 제가 움직일 때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연료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다는 점이 생각 외로 정말 크리티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전기차는 완벽하지 않고요. 여전히 다른 오토메이커들은 그걸 캐치업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보급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기차를 사신다면 특히 미국에서는 테슬라 말고는 아예 다른 회사는 사실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가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 테슬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걸리신다면은 저는 전기차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사실 거면 그런 끝내주는 성능과 거의 진짜 환상적인 주행 보조 장치를 생각하신다면 테슬라를 강력히 추천하고요. 나는 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꼭 성능만 고려하진 않죠. 뭐 외형이라든지 브랜드의 가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으니까 장난감으로 사겠다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도 저는 추천합니다. 예. 나름의 그 매력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용적인 면에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전기차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사시고, 그리고 전기차를 꼭 사신다면은 테슬라 말고는 정말 다른 거는 이건 테슬라 말고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도 지금 이렇게 부족해서 제가 미치겠는데요. 속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살면서 생각보다 응급한 상황, 그리고 응급하지 않더라도 그게 충전이 안 되고 길바닥에서 몇십 분 시간을 쓴다는 게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들이 금방 쫓아올 수 있냐? 저는 금방 쫓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7년 기사인데 2017년에 이미 테슬라가 거의 이제 앞으로 물론 확장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든다고 하는데 이미 이 정도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해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큼 들여가지고는 이게 티도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큰 배리어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는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충전에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고, 속도가 중요치 않고 주변에 한국 같은 경우는 220V가 기본이 됐으니까 이런 걸 여러 군데 꽂아서 밤새도록
굉장히 전기차를 운영하려면 굉장히 웰 플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계획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 스페이스, 여분을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겨울 같은 데는 전비가 생각외로 빨리 떨어집니다. 물론 여름엔 좋죠. 근데 겨울엔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어떤 스페이스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충전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정말 죄송하지만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실용성을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쓰실 생각이 있다면은 테슬라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충전 문제를 늘 생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번에 아주 한번 되게 시겁했습니다. 72kW도 부족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